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유일한입니다. 여러분, 젖잘싸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인데요. 제56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결승전에 진출해서 준우승을 거머쥔 우리 전주고등학교 야구부에게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려 37년 만에 이 전국대회 결승전에 진출해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써내려간 우리 전주고등학교 야구부.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힘찬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한 우리 전북 고교 야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임기정 전 프로야구 해설위원, 전라북도 교육청 인성건강과 강양원 장학관, 그리고 전주고등학교 야구부 주창훈 감독 세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주고등학교 준우승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두 팀은 비장한 각오로 결승전에 임했습니다. 대전고는 28년 만에 전국대회 결승에 올랐고 전주고는 이보다 더 긴 37년 만에 전국대회 결승에 도전했습니다. 먼저 대전고가 기선을 잡았습니다. 대전고는 1회에 3점, 2회에 2점을 얻어 5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전주고는 3회 말에 팀의 중심 타선인 이재현과 이한님의 방망이가 터지면서 2득점을 올려 추격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후 대전고가 6회 초에 2점을 얻고 전주고는 8회 말에 2점을 만회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치열했던 승부는 7대4, 대전고의 석점차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대전고는 28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전주고는 37년 만에 결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주고에서는 에이스 투수인 박건우 선수와 손영기 선수가 투구수 제한에 걸려 결승전에 나오지 못한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비록 승부에서는 졌지만 열악한 환경을 딛고 이룬 값진 준우승이었습니다. 전주고 야구부는 연고지 프로팀이 없어 선수 수급이 어렵고 청소년 국가대표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4경기 연속 1점차 승리로 결승에 오르는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선수 개개인이 아닌 항상 전주고등학교 이름으로 팀을 뭉치고 끈끈하게 잘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대회를 거치며 더 강한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롯데 최준용 선수 직구 던지는 모습에 제가 롤모델로 정했는데 저도 최준용 선수처럼 그런 직구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전주고 2학년 학생들과 졸업생 수백여 명이 찾아와 응원전을 펼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군산상고 청룡기대의 준우승과 정읍 인상구의 대통령배 4강에 이어 다시 열악한 환경을 딛고 최고의 팀으로 도약한 전북의 꿈나무들이 도민들에게 작은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네, 어제 저도 결승전을 보려고 집에 일찍 갔는데 1회부터 만루 기회를 내줘서 좀 약간 기선제압에 실패한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날 코칭 스텝 회의에서 큰 전국대회고 관중들이 많이 오니 떨지 않고 가운데 가장 잘 던질 수 있는 선수를 선발 투수로 올리자 해서 1년 동안 저희가 지켜본 결과 1학년 선수지만 제일 가운데를 잘 던질 것 같아서 선발 투수로 기용했는데 네. 그 선수가 아직 어리다 보니 데드볼을 2개를 맞히고 좀 긴장을 많이 해서 저희 코칭 스텝이 좀 판단 미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던지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더 나중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거니까 오히려 더 좋았다고 생각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결승전 올라가는 기회가 많이 없지만 선수 개인한테는 정말로 큰 기회였고 좋은 성장하는데 큰 기회였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세 분의 소감을 좀 먼저 듣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이번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전주고등학교가 새로운 역사를 쓴 겁니다. 네. 이렇게 전 경기 모든 경기를 결승전 빼고 한 점 차로 이기면서 짜릿하게 이겨왔는데요. 이렇게 결승에 티켓을 따냈으면서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따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선수들이 열심히 싸워줬지만 상당히 아쉽지 않다면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그래도 매 순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준 선수들에게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결승전 경기를 앞두고 우승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대도 혹시 하셨었나요? 저희가 이번 결승전을 앞두고 에이스 투수인 박건우 선수, 손영기 선수가 투구수 때문에 경기를 나오지 못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회만 잘 막으면 네. 저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경기를 끝까지 임했는데 끝날 때까지 저희가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임기정 해설관님과 강양원 장학관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어떠셨을까요? 혹시 소감이?
37년 만에 저도 전주고등학교 학생 같은 마음으로 어제 그 현장에 결승전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뭐 우승, 준우승, 우승 이걸 떠나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뭉클함. 우리가 살면서 그런 시간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전주고등학교 야구부도 살아있고 내 자신도 네. 살아있다라는 그 호흡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우리 주창훈 감독 옆에 있지만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후배 학생 선수들 고생 정말 많으셨다 이렇게 제가 격려를 해주고 싶네요. 네. 장학님께서는. 네, 전주고등학교 야구의 기적의 레이스는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부활의 날개를 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겠습니다. 그동안 37년이라는 그러한 세월 동안 전주고등학교 동문들의 타는 목마름, 그 갈증을 해소하는 이번 대회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그 야구를 통해서 전주고등학교의 그런 애교심과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의 애향심을 발휘하는 그러한 대회였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네. 감독님, 그 또 정말 궁금한 게 결승전 전날 밤입니다. 이 결승전 전날 밤에 혹시 어떤 걸 주문해 주셨을까요? 선수들에게? 선수들에게 크게 주문한 건 없습니다. 워낙 선수들도 준결승전이 끝나고 여러 군데서 요즘에는 인터넷 매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서 모든 분들이 관심 있고 방송에서 여러 군데서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본인들이 더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서 그냥 일찍 자고 우리 내일도 최선을 다하자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보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에 기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전주고등학교가 야구 명문으로 이름은 알렸지만 전국대회 우승과는 유독 인연이 없었다고 하던데요. 그 임기정 위원님과 그 주 감독님께 묻겠습니다. 85년도에 황금사자기 대회에서 우승했던 것이 거의 뭐 유일무이한 기록이었다고요? 네. 이게 37년 만에 지금 언론에서 전주고등학교 야구 대통령배 파란, 돌풍, 뭐 이변 이 전에 이제 한 가지 단어가 따라 붙는 게 37년 만에 결승 진출이라고 이제 그 항상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번에 이제 결승 말 그대로 결승 진출이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가능성은 늘 있었는데 그 뭔가에서 이게 안 되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어떤 이번에 계기를 디딤돌을 삼아서 앞으로는 뭐 내년 물론 올해도 이제 봉황대기 남았고 전국체전 남았고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박건우 선수 투수 에이스 네. 박건우 선수 졸업을 하고 자완 소년기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또 우리 또 명장 주창원 감독이 또 지휘봉을 잡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기점으로 아마 뭐 부활 도약의 해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주 감독님께서는 혹시 네. 85년도 황금사자기 우승했을 때 여기 옆에 계신 임기정 선배님 또 박성기 또 원광대 지금 투수 코치님 이 선배님들이 네. 정말 전주가 아닌 전라북도 이 야구에서 한 획을 그었다는 것을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승전 당일도 또 박성기 코치님께서 직접 전화 오셔서 이런 기회에 꼭 목요를 위해서 우승을 바란다라고 연락까지 주셨는데 좀 선배님들 기대에 조금 못 미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준우승이라는 엄청 많은 큰 결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다 마음속으로는 다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서 이 얘기를 하지만 아까 우리 주창원 감독 결승전 앞두고 어떤 선수들한테 어떤 주문을 했냐 이렇게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질문하셨는데 답을 주 감독이 이제 내일 결승전이니까 떨지 말고 다시 말해서 얼지 말고 네네. 이제 이렇게 우리끼리는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가운데 스트라이크만 잘 넣는 선수 그 투수가 누굴까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어저께 이제 선발 투수 이효민을 이제
선발로 네. 기용을 했거든요. 이 학생이 1학년이에요. 텔레비 중계가 되고 결승전이에요. 37년 만에 말 그대로 1학년 선수가 결승전에서 스트라이크를 넣을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부담이고 심하게 말하면 압박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대견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결과가 뭐 준우승 이걸 떠나서 이번 대통령배의 진정한 우승은 전주고등학교 야구팀이다. 이렇게 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배님들이 85년도에 임기정 선배님, 박성기 선배님이 이렇게 이뤄놨던 우승을 저희 후배들이 꼭 다시 한번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는데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고 또 많은 분들 또 서울의 재경 동문 선배님들도 응원 오셔서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조금은 아쉽지만 또 다음 대회가 있으니 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구를 즐겨보지 않는 분들은 이번 대회가 얼마나 큰 대회인지 잘 인식을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학관님, 네. 이번에 전주고등학교가 준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쓴 이번 대회 어떤 대회인가요? 네, 일단 준비한 이 자료를 보면은 이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대 대진표입니다. 총 42개 팀이 이렇게 참여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고등학교 야구팀이 약 90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야구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대회인데요. 한번 역사를 한번 보면은요. 1967년 4월 25일 서울 동대문 야구장에서 제2대 대회를 개최했고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배 야구대 시구를 했던 대회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최고의 기량을 가진 전국 고교 선수들이 모이는데요. 황금사자기 16강, 그 다음에 청룡기 16강, 전년대 우승팀들이 참여하는 가장 매머드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MVP를 보면 모두 다 아는 선동열 선수, 이승엽 선수, 이종범, 추신수 선수, 류현진 선수 등이 이 대통령배 MVP 선수들입니다. 그만큼 이 고교 야구에서는 최고의 대회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전주고등학교에서 이런 대스타가 또 나오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봉황대기 야구대회가 시작했잖아요. 이 봉황대기 야구대회는 좀 어떤 건지 혹시 좀 해설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봉황대기는 그야말로 이제 이 고등학교 야구 대회가 메이저 대회라고 이제 언론에서도 뭐 최근에 이제 전주고등학교 경기 끝나고 나면 뉴스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황금사자기, 대통령배, 청룡기, 봉황대기 이렇게 이제 메이저 대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패자 부활 대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승자승이에요. 토너먼트 한 번 치면 그냥 끝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야구를 지역에서 야구를 잘하는 팀은 기회가 많은데 네. 조금 그 기량이 조금 못 미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기회가 뭐 거의 없어요. 근데 그 기회를 갖는 그 기회를 찾는 대회가 바로 봉황대기 전국 고등학교 야구 대회다. 네. 예,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지역의 애선전 그 다음에 뭐 주말 리그 뭐 순위 관계없이 대한민국 고등학교 야구팀은 대한 소프트볼 협회에 그 등록이 된 팀은 모두 다 출전하는 그야말로 고교 야구의 잔치. 네. 그 대회가 바로 봉황대기 고등학교 야구 대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결승전에서 맞붙은 전주고와 대전고의 매치업은 뭐 누가 우승해도 이변이라는 평가가 시작 전부터 나왔었습니다. 영남권과 수도권의 쟁쟁한 팀들을 모두 물리치고 두 학교가 결승에 오른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하던데요. 세 분께 여쭙겠습니다. 이 고교 야구의 실력차 많이 큰가요, 지금? 먼저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교 야구가 예전에는 우리 강영훈 장학관이 아까 그 대통령배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잠깐 하셨는데 광주일고의 뭐 선동열, 그다음에 무슨 뭐 이종범,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또 뭐 부산고등학교, 뭐 경북고등학교 이런 그 뭐 천안북일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그 강호. 그러니까 80년대 정도만 하더라도 이 수준 차이, 격차가 아주 심했어요. 심했고, 그러나 그게 이제 90년으로 좀 넘어가서부터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대진표를 한 보름 전에 이제 그 추첨을 하는데 네. 대진표를 딱 나오면 예상을 해요. 야, 우리가 1회전에 떨어지겠다. 아, 잘하면 2회전까지 진출하겠다. 대략 아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고 그만큼 다 그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최고 중요한 것은 그 평소에 연습량과 당일 경기의 그 컨디션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좀 좌우되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고른 평준화 이게 지금 현재 고기야구의 지금 현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학관님께서 혹시 네, 그 해설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그렇게 격차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그 팀들의 경기력이랄지 구성원들의 노력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전국적으로 평이한 그런 이제 수준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팀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팀들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지방에서도 그렇게 대등하게 간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운동부를 육성하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노력도 이 자를 빌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감독님께서는 지금 일선에서 계신 상황이신데 지역마다 정말 큰 편차가 많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지금 장학사님 말씀처럼 저기 수도권 팀들은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뭐 30개 팀 거기에서 중학교 뭐 20개 팀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렇게 있으면 명문 학교로 이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모입니다. 네. 예전 같으면 정말 선동열 선수 한 명 있으면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해서 우승을 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저희도 결승전 때 박건우 손영기 선수가 투구수 때문에 못 던졌듯이 이런 수도권 팀들은 좋은 선수들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면서 많은 댓글을 봤는데 전주고는 눌러도 살아남는 팀이다. 이런 댓글이 정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 전주고의 경기를 보면서 나온 말들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 이번 결과를 있게 한 그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선배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뭉치고 다진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전주고등학교 교가 가사입니다. 아, 그래서 선수들에게 저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이 말을 많이 합니다. 9명이 야구는 하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9명이 9대 9로 싸우면 우리는 저 팀을 못 이긴다. 벤치에 35명 대 9로 싸우자. 그래서 아웃카운트 하나에도 벤치도 집중력을 발휘해서 같이 화이팅을 내주고 같이 콜플레이를 해서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집중하자.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께서는 또 네, 그 지금 주창 감독 좋은 얘기 맞는 얘기고요. 프로 야구 팀은 이기면서 뭉쳐지거든요. 근데 아마 야구 팀은 뭉친 상태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문으로서 물론 응원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갖고 이렇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구 전문가로서 또 우리 그 후배 선수들이 어떻게 저런 호성적을 내고 있는지 이것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좀 많이 봤는데 요즘 말로 그 원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아주 팀이 굉장히 단단하게 잘 뭉쳤더라고요. 이 중계를 하면서도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 저는 알거든요. 근데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이 망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야구장에서 선수들의 이 움직임을 보면 대략 판단이 드는데 플레이를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루에서 2루 뛰고 2루에서 3루를 뛰고 이랬을 때 한 번 주저하게 되면 그 아웃되는데 네. 스타트가 바로바로 끊겨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활에서부터 그것이 평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그냥 편안하거든요. 감독의 눈치, 코치의 눈치를 보면 그런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타석에서는 어제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지만은 투 스트라이크든 뭐 원 스트라이크 쓰리든 뭐 타자가 볼카운트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자기 스윙을 가져가요. 네. 그러니까 대전고등학교 어제 그 에이스 송영진 투수가 147km까지 어제 찍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럼 투 스트라이크 이후 같으면은 슬라이드 하나 딱 주면은 그냥 방망이 하프 스윙 내지는 방망이가 돌아가 버려요.
자기 스윙을 못 한단 말이죠. 근데 돌리더라 이 말이에요. 돌리다 보니까 빗 맞으면 파울이 되고 잘 맞으면 공이 그라운드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생활에서 편안하고 마음이 가볍고 그것은 코칭 스태프의 그런 지도, 그러니까 야구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팀을 끌어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야구장에서 안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내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프로야구 팬이긴 하지만 이번에 고교야구를 보면서 프로 선수들은 좀 자신의 감정도 좀 숨기고 좀 어느 순간에는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오히려 이 고등학교 선수들은 본인의 좀 감정 표현도 확실히 하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를 표현하니까 또 묘미가 좀 더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걸로만 끝나면은 조금 좀 이렇게 좀 소위 그 좀 가볍고 그 경기에 집중을 못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기력도 같이 상승이 되고 하니까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전주고등학교 야구팀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구나.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창원 감독의 지도력이 같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성적이 좋게 나지 않았나. 소년기 그 다음에 박건우 투구수 제한 이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얘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결과를 통해서 이 전라북도 고교야구가 부활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크고 작은 성과들은 계속 이어져 왔었잖아요. 결정적으로 작년에 치러진 2022 프로야구 2차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북 지역 야구부 학생 선수 5명이 프로팀에 지명된 성과가 있었는데 이전에 비해 선수들이 지명된 게 많았던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봐도 좀 괜찮은 수준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장학관님 먼저 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22년까지 KBO 신인 드래프트 지명 선수 명단입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군산상고, 전주고등학교, 인상고등학교 했는데 작년에 갈목할 그런 성과죠. 무려 5명이라는 신인 드래프트에 이렇게 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산상고 출신 연세대학교 김민수 선수도 키움 히어로즈에 이렇게 6명의 선수들이 도내에서 이렇게 드래프트로 지명이 됐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북 야구가 요 근래에 들어서 여기 도교육청에서도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전주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자제분들이 운동을 하다 보니 또 운동신경 좋은 사람 좋은 분들이 자제분들이 운동하다 보니 또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네. 좋은 선수들이 큰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첨언을 잠깐 좀 해야 될 부분이 제가 지난 방송 시간에 전북 체육 인재 양성을 주제로 여기서 또 시사 토론을 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8월 12일자 도내 일간지에 기사가 된 부분이에요. 예. 8월 12일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여기가 그 감액 축제 현장입니다. 네. 전주 야구장 안에요. 야구장 밖에 주차장 공간이 아니고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전라중학교가 여기를 훈련장으로 쓰고 있고 유소년 야구팀 훈련장으로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축제 기간은 비가 와가지고 원래는 3일인데 비가 와가지고 이틀밖에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 한 10여일 정도 돼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그럼 그 시간에는 그 학생들 전라중 그다음에 그 유소년 야구팀 때로는 이제 한일 장신대학교 야구팀이 여기서 훈련하는데 그 시간에 여기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용을 못 해요. 네. 밖으로 나가든지 각자 팀에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야구적 의식과 인식이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이번 성과를 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제가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프로야구 11구단을 논의한다? 어불성설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잘못된 이런 행사고 제가 한마디만 더 얘기를 한다면 이거를 허가를 내주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들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건 8월 12일자 도내 일간지에 나온 이 기사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인재, 유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선수 앞으로 박건우, 손흥민 같은 선수 안 나옵니다. 이할림 같은 선수 안 나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시사 토크에서 주제로 다뤘던 그 테니스 열풍 조세혁 선수 때 얘기를 한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뒤에 혹시 장학관님 교육청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던 게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선수들의 그 훈련장은 공부하는 교실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 교실에서 이러한 그 유흥이라고 할 수 있는 축제죠. 그런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제 19대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래 학교 운동부 육성, 특히 축구나 야구, 그다음에 하키, 그리고 럭비 등 인조잔디에서 훈련하는 그러한 경기를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조잔디를 보수해주고 또는 신규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군산상고 야구 전용훈련장 보수를 추경에 담을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야구인들로서는 이제 축하를 해야 될 일이겠죠. 전주고등학교와 인상고등학교의 야구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결정이 된 건가요, 혹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할 계획인 네, 건가요? 추진할 계획인데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이제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이제 확정이 되면 그게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진 확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강양훈 장학관님이 큰 선물 가져오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뭐 교육감님이 결제를 해주셨지만 네네. 아니, 저도 그 경기를 보면서 라인업이 소개가 되잖아요. 다른 뭐 대전고등학교라든지 다른 고등학교는 잔디밭에서 선수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 전주고등학교 선수들은 흙밭에서 지금 좀 마음이 좀 많이 걸렸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을 좀 전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인조잔디 문제는 그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소재들도 이제 친환경 소재로 많이 이제 그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진로로 하는 그러한 학생 선수들에게 환경 개선을 해주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축구도 이제 인조잔디 훈련장을 축구를 육성하는 학교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해와 내년에 계속해서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도내 다른 지역 학교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올해는 전주고가 준우승이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그 지난해에는 정읍 인상고등학교가 4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보였고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군산상고가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전주고등학교와 군산상고가 야구 명문인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인상고는 다소 낯선 이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골 학교의 반란이라 소개될 만큼 그 야구 열기가 대단한 학교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교생이 102명뿐인 정읍 인상고등학교. 지난 2012년 이 작은 시골 학교에 야구부가 생겼습니다. 전교생 10명 가운데 4명이 야구부원인 이 학교 야구부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대통령배 전국고교 야구대회에서 강팀 천안 북일고를 4대2로 꺾고 처음으로 준결승에 진출한 겁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게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참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인상고의 반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봉황대기에서 전국대회 첫 준결승 진출을 이뤄내 고교야구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엔 외야수 전희범이 두산 베어스, 투수 황동아가 기아 타이거즈에 지명되며 무려 2명의 선수가 프로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솔직히 다른 학교보다는 교통 같은 것도 힘들고 좀 환경도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더 오히려 야구만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은 것 같고 여기 좀 프로 가서도 좀 다른 도심에 있는 학교 애들보다 좀 적응을 잘할 것 같습니다. 선수 영입조차 쉽지 않던 시절이 불과 3년 전. 괄목할 성과에 2018년 20명 남짓했던 선수가
이제 내년이면 50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야구 명문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쉽게 3위에 그쳤지만 더 큰 다음을 기약하는 정읍 인상고 야구부. 이들의 반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네, 감독님 이번 이 인상고등학교는 좀 어떤 학교일까요? 인상고등학교는 이제 저희 이제 야구 고등학교 팀 중에는 가장 무서운 도깨비 팀. 아, 도깨비 팀. 네, 이렇게 정평이 나 있고요. 저희 또 전주고등학교 출신 최한린 감독님이 인상고 감독님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승부욕이 강하셔서 좋은 선수들도 많이 발굴하시고 또 게임 운영 능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장학관님께서도 좀 알고 계신가요? 인상고가 어떤? 네, 인상고등학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제 19단 열풍 속에서 창단된 팀이라고 할 수가 있죠. 10년 정도 됐는데요. 초창기에는 이제 그 프로야구가 우리 그 19단이 안 되면서 많이 침체에 빠져 있었던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감독께서 얘기했듯이 최한린 감독이라는 걸출한 그런 감독이 부임하면서 어떤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단한 팀이죠. 그 봉황대기 4강, 뭐 대통령기 4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그 수도권에도 대학을 진학시키는 그러한 저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야구부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 그 강압적인 그런 것보다는 인권 우호적인 네. 그러니까 선수와 감독이 선수와 코칭 스태프들이 정말 부모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전주고등학교 야구도 결국은 응집력과 결속력의 그런 표현입니다. 네. 그러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하고자 하는 의욕,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코칭 스태프를 존경하고 그다음에 선수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신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선 두 분께서 이렇게 군산상고 말고 인상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해설위원께서는 군산상고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군산상고 역전의 명수가 올해 그 역전의 명수라는 그 닉네임을 가진 시간이 벌써 50년? 네. 예, 그래서 그 역전의 명수라는 그 주제로 그 타이틀로 군산시에서 또 행사를 올해 또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정보고등학교 또 인터넷고등학교 이렇게 지금 명칭들이 다 이제 개명이 됐죠. 상고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고등학교 이렇게 명칭이 다 개명 학교 이름이 다 바뀌었는데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업고등학교라는 명칭 쓰는 학교는 군산상고밖에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좀 내부적으로 무슨 또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야구 때문에 그게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있느냐 할 정도로 그야말로 군산상고 하면 야구, 야구하면 고교야구에서는 또 군산상고. 그리고 뭐 어떤 많은 좋은 선수들, 소위 말해서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이 또 많이 배출이 됐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야구적 라이벌격인 전주고등학교도 같이 발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기량이 대등해야지 지역에서 예선전을 통해 가지고 또 전국대에 진출을 할 수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선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그리고 있는 이제 가운데에서 2012년도에 인상고등학교가 이제 창단이 돼가지고 이 새 학교가 지금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그래 전주고등학교가 뭐 대통령배 준우승했어 결승전 진출했어 야 우리 보안계에서 한번 일 한번 내보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을 하자면은 네. 예, 그래서 바람직한 현상이고 군산상고는 야구 명문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 전주고등학교가 준우승을 하면서 오히려 정읍 인상고와 군산상고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동기부여를 좀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쁜 소식들과 성과들을 알릴 때 빠지지 않는 말이 바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내 고교 야구 선수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에 이렇다 할 프로 연고팀도 없고 저희는 청소년 대표팀도 대표 선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직면한 가장 힘든 상황은 어떤 걸까요, 혹시? 먼저 감독님께서 좀. 네. 제가 먼저 생각할 때는 우선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가장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대회를 전부 인조잔디 구장에서 대회를 진행하고 큰 야구장에서 대회를 하는데 저희 유독 전주시만 예전 쌍방울 레이더스 프로야구팀이 있던 아까 여기 해설위원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전주구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다 노후돼서 이제 펜스나 그런 부분도 다 거의 녹슬고 관리가 안 돼서 시합을 하기 전에는 정말 그 큰 구장에서 그 압박감 같은 데서 연습을 해보고 대회를 나가야지 선수들이 긴장을 조금이나마 줄여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국대회 나가서 첫 게임이 가장 힘들다. 강팀을 만나든 약팀을 만나든 그 첫 게임이 선수들이 와 이런 큰 구장, 인조잔디 구장에서 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푸는 이 첫 게임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첫 게임이 이번에는 저희가 목동구장이 아닌 신월야구장에서 첫 게임을 하고 목동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하지 않았나. 네. 이것도 좀 올라가는데 플러스 요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도 이제 야구에서도 또 이렇게 접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해설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창원 감독 지금 좋은 설명 잘 들었고요. 전주 야구장 부분 그리고 연고지에 프로야구 팀이 없다는 부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주 감독 지금 설명을 하면서 전주 야구장이 많이 낙후가 됐다 사실이에요. 쌍방울 프로야구단이 이제 그 매각이 되면서 그 이유는 거의 뭐 방치하다시피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골격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종종 거기서 이제 야구 대회를 하긴 해요. 네. 그렇지만 많이 이렇게 좀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그 현장에서 감액 축제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구장 그래 낙후됐어도 야구장이에요. 전주 야구장도 야구장이고 어제 결승전 했던데도 목동 야구장도 야구장이고 광주 기아 타이거즈 홈구장 챔피언 필드도 야구장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전주고등학교가 이번 대회에서 1차전이 마산고등학교예요. 2차전이 배재고등학교 연장전 가가지고 8대7로 이겼죠. 그다음에 이제 공주고등학교 3차전이 그다음에 장충고등학교 그다음에 대구고등학교 예. 꺾고 결승 진출. 네. 제가 이것을 왜 설명을 하나부터 이렇게 쭉 그 팀 소개를 해드렸냐면 마산고등학교는 NC 다이노스가 있어요. 네. 배재고등학교는 서울의 연구 프로고등학교 3개가 있습니다. LG, 두산, 키움. 그다음에 공주고등학교는 어디가 있죠? 한화가 있습니다. 한화가 예. 있지 않습니까? 장충고등학교 역시 서울팀이고 대구고등학교는 삼성 라이온즈가 있어요. 네. 전주고등학교는 있습니까? 현재는 일단 NC 다이노스라고는 알고 있는데 네. 뉴스에서는 연구팀이 없다고 나온 그 지역의 연구팀이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라북도 좀 팀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프로야구 팀이 없게 되면은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지원도 지원이에요. 근데 지원은 나름대로 전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래도 중상 이상은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적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겨울에 이런 그 좋은 선수들, 뭐 어제 선발로 나왔던 이호민, 장재현, 홍주환, 권혁일 또 캐쳐의 1학년 네. 신입생 이할림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겨울철에 프로야구팀 훈련장에 캠프에 합류를 시켜버립니다. 뭐 퓨처스 팀이 됐던 예. 그리고 거기에서 투수 코치나 배터리 코치나 또 때로는 주루 코치 이런 분들한테 그 교육을 일정 기간 하게 되면 기량이 굉장히 네. 올라가고 네네. 선수들이 야구적 이 눈을 이제 뜨게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지역의 프로팀이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나가면 가을 야구가 곧 있으면 이제 시작이 돼요. 지역에 야구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기아가 예를 들어서 가을 야구에 진출을 한다. 관광버스 내지는 개인 승용차로 광주까지 가야 돼요. 그다음에 기아가 예를 들어 플레이오프 한국시 진출한다. 또 서울까지 다녀야 돼요. 이런 부분들. 모악산 등산도 하루 이틀이죠. 모악산도 힘들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이번에 새로 바뀐 지사님, 교육감님, 시장님, 지역의 리더격인 이런 분들이 좀 생각의 어떤 발상, 네. 전환 이런 부분 당부드리고 싶네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 부영그룹에서 한때 19단을 창단하기 위해서 부영 드래곤즈라는 이름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 수원에 좀 밀리면서 안타깝게 넘어갔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프로 연고가 없는 이 전북 지역에서 이 불명예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없을까요? 네, 일단은 그 고교야구의 선수나 지도자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물론 선수들의 진학과 진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구단을 만드는 것도 그런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서 역전의 명수, 그 야구의 도시 군산입니다. 근데 군산에 초능훈련장이 없습니다. 네. 이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산에는 초등학교가 3개, 그 다음에 중학교도 3개, 고등학교도 1개, 이렇게 야구를 연계해서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군산 지역만이라도 야구 그 전용 구장을 한 4개 구장 정도 만들어서 집적화 해가지고 학생 선수들이 서로 거기에서 합동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훈련 장소가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어떤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제 11구단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야구의 도시로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그 좀 브랜드화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그 충남도 쪽에서는 이미 11구단 관련 논의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충남도 의회 쪽에서 프로야구 창단을 위해서 연구 모임도 발족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은 우리 전라북도도 많이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학교운동부라고 하면은 초중고 연계하는 것은 전라북도 교육처에서 책임을 지고 갑니다. 예, 재정적 지원에서부터 환경, 시설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이나 이제 실업팀 선수로 가는 이런 부분은 체육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생활체육이랄지 전문체육을 육성하는 전라북도 체육회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행정기관의 노력도 필요하겠고, 이러한 것들도 의회도 이러한 것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이 이렇게 성사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프로 연고 구단을 준비하는 것도 지금 시급한 문제고 중요하지만 우선 전라북도 하면 가장 큰 도시는 저희 전주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주시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여기 전주고등학교를 와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전주시에서 전주 야구를 좋아하는 사인 야구 인구도 많은데 그분들이 야구를 하려고 정읍으로 가고 저기 대전 쪽으로 올라가고 야구장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갈 때 혼자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지, 만약에 여기 전주고등학교나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어서 주말에 사인 야구들한테 만약에 이제 잘 학교랑 교육청랑 이야기가 돼서 개방을 해서 그럼 멀리 안 가면 가족들이 와서 같이 응원을 하겠고, 그러면 자식들이 아버님이 하는 야구를 하다 보면 그 자식들이 나도 아빠 야구를 한번 배워볼래 해서 유소년 야구부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아까 장학관님이 말씀하신 3개, 2개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가 아직 잘 안 돼서 요즘 어린 친구들이 야구를 많이 접하지 못하니까 또 점점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 야구를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우선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부터 좀 정립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께서 프로야구 창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청도에서는 그런 소위 말해서 그런 그 뭐 TF 팀이라고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그 충청도에서 하는 일은 그냥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닥쳐가지고 어떤 그 정치 쪽에서 그냥 보여주기식 조금 이렇게 올려놨다가 어느 시기가 돼버리면은 뭐 지역이 뭐 낙후가 돼가지고 뭐 유치할 수 없다. 그 동안에 뭐 2012년도에도 그러다가 이제 KT 수원한테 이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프로야구 창단적인 부분은
뭐 우리 전라북도에 프로야구팀이 없으니까 다음은 우리 순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스포츠 산업이에요. 이것은 이 경제적 논리로 접근을 해야지 지역적 안배로 이 배려 이걸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다면 아무리 수도권이지만 어떻게 그 프로야구 팀이 3개씩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뭐 최근에 김관영 지사 뵀더니 뭐 두산도 그 기업 유치 뭐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뭐 그런 이렇게 또 유치도 하고 투자 유치도 받으셨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점차적으로 야구적 이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어떤 개인적인 바람과 생각 같아서는 그 세미 프로까지는 좀 뭐하지만 예전으로 말하자면은 그 실업 야구 뭐 한국화장품, 포철, 제일은행 이렇게 이제 그 있었거든요. 제가 80년도 이제 야구 할 때는 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암암리에 그 지역에 지금 한 3개 지역, 뭐 서울, 충청도, 그다음에 강원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업야구 팀이 이제 구성이 돼서 내년 리그부터 실업야구 그 리그전을 한다고 그래요. 그 독립야구단하고 같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그런 팀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좀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나.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내지는 전주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지역의 기업인들하고 충분히 논의할 그런 대상은 된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다못해서 이게 전북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신나게 야구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저도 이렇게 월명 종합 야구장 가서 경기를 꼭 보고 왔던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군산에서 볼 수가 없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도시 연고제라고 하던데 혹시 이게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장학관님께서 혹시.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도시 연구제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서상으로는 기아 타이거즈가 우리의 어떤 연고라고 이렇게 호남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광주에는 챔피언스 구장이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설적인 면이나 이런 환경이 좋죠. 그리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또 그 뭐랄까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한 상권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산 우리 월명야구장은 사실 그 프로 경기를 하기에는 조금 낙후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들을 좀 많이 확대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지역에도 이런 프로구단이 있어서 고정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연구제가 있어서 저희가 NC 구단 소속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전라북도 내에서 프로야구가 예전에는 기아 타이거즈 연구일 때는 그래도 한두 게임씩 이렇게 군산 야구장 가서 월명 야구장에서 시합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 드래프트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여기 장학사님 말처럼 없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장학사님이 오늘 워낙 좋은 이야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네. 네, 제가 똑같이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설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연고제에 대해서. 도시연구제가 지금 이제 뭐 프리스카우트가 이제 올해부터?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가 이제 그래서 지역 연구 선수. 그러니까 뭐 기아 타이거즈 같으면 우선 광주일고, 동성고등학교, 진흥고등학교가 이제 거기서 1차 전명 선수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졌다는 이제 이제 없어진 거군요. 예, 해제가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주고등학교 에이스 박건호 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런 부분은 KBO에서도 굉장히 개선이 잘 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까 군산야구장 프로경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예전에는 제주도 가서 이제 저도 중계도 뭐 자주 했죠. 그렇지만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연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 오는 이유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야구장에서 프로야구를 할 정도의 시설이 좀 미비한 부분. 그러니까 선수들이 제2구장 군산에 가서 경기를 한다 하면은 일단 기분이 다운이 돼 버려요. 네. 프로야구 선수들이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시설이 좀 열악하다. 시설이 열악하니까 챔피언스 필드 정도는 안 되더라도 일반적인 구장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말 그대로 숙식, 먹고 자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광주 경기 마치고 광주 갔다 그 다음날 다시 와요. 이건 프로야구가 아니죠. 이건 동호인 야구지.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이번에 전주고등학교가 이렇게 대통령배 고교야구 이 좋은 성적을 내므로 인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야구 인프라적인 부분 또 야구를 대하는 의식과 생각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세 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전북 고교야구의 밝은 미래를 빛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그리고 시청자들께 당부하고 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관님께서 좀. 네,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그 야구나 축구를 전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폐교랄지 이전적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전용 훈련장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라중학교가 에코시티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전라중학교가 이제 전주 야구장을 못 쓰기 때문에 삼내 동초라는 그 이전적지를 활용해서 네. 전라중학교를 전주 완주를 아우르는 야구 전용 훈련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군산의 내흥초라고 이제 역세권 개발에 의해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산 지역 우리 학생 선수들이 이렇게 전용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전용 훈련장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 그 다음에 전용 훈련장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생활체육이나 동호인들께서 우리 주감독께서 얘기했듯이 많은 야구인들이 있는데요. 전주에 야구를 할 수 있는 그 전용 구장이 없습니다. 뭐 관중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야구를 할 수 있는 구장이 필요한데 지자체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서 좀 많은 그런 인프라를 함으로써 야구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그런 조성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좀 전주, 군산, 익산 지자체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떠한 체육시설을 좀 집적화하고 컴플렉스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접근성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떠한 체육시설을 집적화해가지고 생활체육이랄지 전문체육이랄지 그다음에 전국대회랄지 전지 훈련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서 좀. 네. 이번 대회를 겪으면서 8강, 4강 결승 올라가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분들이 정말 우리 전주고등학교 이 야구에 관심이 있고 정말 큰 응원을 해줘서 마음속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앞으로도 전라북도 도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또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고 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네. 예, 그 주창현 감독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번 대회 전주고등학교 야구부를 응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우리 그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주창훈 감독과 그다음에 우리 최대건 수석 코치, 그다음에 우리 후배 학생 선수들 참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굉장히 이렇게 억눌려 있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던 이런 시간 속에서 어제 그 목동구장에서의 그 뜨거운 열기를 갖게 해준 우리 그 모교 전주고등학교 야구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프로야구는 한 시즌 동안 거의 매일이다시피 경기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한 경기에 졌더라도 자책할 겨를이 없고 한 경기에서 승리했더라도 기뻐할 순간이 없이 선수들은 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합니다. 어제 패배가 계속되지 않고 오늘의 승리가 찰나여서 야구의 매력은 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북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그 승리의 찰나가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